와우!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 진짜 인간은 맞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나 이론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면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혹은 오개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지난 시간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2000년간 인류의 머릿속을 지배해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살 때 플라톤의 아카데미에 입학을 해서 플라톤이 죽을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연구에 정진했었습니다. 플라톤이 죽은 이후에 그는 과외 교사를 직업으로 삼게 되는데요. 그의 첫 과외 제자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 알렉산더였습니다. 이 정복 왕 알렉산더는 30살이 되기도 이전에 엄청난 영토를 지배했었는데요. 정말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던 이 과정 속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잔인한 조언이 뒤따랐었다고 합니다. 야만인들을 죽이고 잔인한 왕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제왕의 지름길이다 하고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는 위대한 학자였지만 도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그는 자신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 다시 아테네로 돌아갔는데요. 그가 세웠던 학교의 이름은 바로 리케이온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은 플라톤의 아카데미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교육기관이었어요. 우선 리케이온은 독특하게도 건물이 없었는데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고 숲속을 걸으면서 토론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공원이라고 말하는 곳의 입구에다가 학교라고 표지판을 딱 걸어두고 이곳은 학교입니다 하고 우기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로 많은 분야의 학문을 정립하고 또 가르쳤었는데요. 그는 정치학,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교육학, 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의학, 미술, 음악, 건축학 등 정말로 많은 학문들에 대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박사학위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인가 싶은 의구심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도통 이해하기 힘들었던 플라톤의 이론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상식적이었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그의 물질관을 플라톤의 물질관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라톤의 물질관에 대한 설명인데요. 4원소설을 확장시킨 5원소설을 기반에 두고 있는 플라톤의 세계는 완벽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5종류의 정다면체 혹은 원을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우주의 모든 사물은 5종류의 정다면체로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불은 4면체, 흙은 6면체, 공기는 8면체, 물은 20면체이며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12면체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약간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는 별들은 반드시 완벽한 원을 그려야 하며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플라톤이 직접 관찰한 사례들 중에서 화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이것은 이곳이 이상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단순한 오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플라톤의 큰 그림이었을까요? 이후 천문학자들은
이 화성이 역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천문학은 엄청난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5원소설에 기반을 둔 설명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플라톤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흙은 가장 무거운 원소였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물이 흙보다 가벼워서 흙 위를 물이 덮고 있었고요. 그 다음은 공기가 가벼워서 물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위를 가장 가벼운 불이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건 왜일까요? 잘 이해는 안 됐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달 아래에 있는 인간 세계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달 위로 더 올라가면 인간 세계는 끝이 나죠. 달 위쪽부터는 신들의 세계인데요. 신들의 세계는 제5원소인 에테르가 가득 채우고 있으며 세상은 이렇게 5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건조함, 습함, 따뜻함, 차가움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인간계의 4가지 원소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설명에 비해서 나름대로 그럴듯한, 딱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모든 지식은 감각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던 플라톤과는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지식이 관찰 혹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직접 관찰한 사례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관뿐만 아니라 물체의 운동에 대한 학문, 즉 운동학도 정립을 했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운동학의 핵심은 바로 모든 물질은 자신이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잘못된 이론이지만 얼핏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속의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불 또한 항상 위로 치솟죠. 돌멩이는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무와 같은 물질은 물, 공기, 흙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흙과 물의 성질 때문에 뿌리는 아래로 내려가지만 공기의 성질 때문에 가지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원리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돌멩이는 가벼운 돌멩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아래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한 것은 인정. 이 설명은 실제로 모든 물질들이 자신의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그럴듯하지만 완벽하게 잘못된 이 이론은 뉴턴이 새로 정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모든 물질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자리를 잡게 돼요. 이처럼 플라톤은 이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정립하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현실 세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언급하지 않은 현실 세계의 구성원이 하나 있죠. 바로 생물입니다. 그는 수천 종류의 동물들을 세세하게 관찰해서 이 동물들을 무려 540종류로 분류를 하였었는데요. 겨우 540종류? 선생님 뭔가 좀 적은데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류하기 위한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알을 낳느냐 새끼를 낳느냐 하는 그런 명백한 기준 말이죠. 그리고 동물을 540종류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무려 수백 가지의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기준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800년대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의 신체를 넘어서서 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연구하였었습니다. 생물은 식물, 동물, 인간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위계가 가장 낮은 생물은 식물로서 번식과 성장에 대한 욕구만이 존재하는 것이 식물. 식물의 이러한 정신에 추가로 행동 욕구와 감각을 가진 것이 동물. 동물의 이러한 정신에 추가로 합리성과 이성, 논리, 영혼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설명했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관, 혹시 현대의 과학관과 비슷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현대의 4대 과학, 즉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기준을 정립한 것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놀라운 점은 아직까지 우리는 그의 수많은 지식들 중에서 과학과 관련된 것들만 알아본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가 했던 학문적인 성취의 일부에 불과하고요. 정치학,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문학, 교육학, 미술, 음악, 건축학 등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성취를 이룬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라는 말이죠. 와우!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 진짜 인간은 맞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듯한 업적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그의 이론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인데요. 보통 누군가에 의해서 지식의 체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정말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진짜 맞아? 확실해? 이러면서 말이죠.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모크리토스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는 엄청나게 타당한 이론을 말했었지만 지속적인 다른 학자들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그의 이론은 역사의 뒷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남았던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목을 통해서 이미 그는 여러 후배 학자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심지어 중세시대의 절대 권력을 자랑했던 기독교마저도 여러 과학자들과는 대립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과 관계없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냐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거나 창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플라톤의 편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인가요? 지식에 있어서 감각이 우선시되어야 하나요? 경험이 우선시되어야 하나요?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아마 과학사를 처음 공부하거나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조금 더 친숙하게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면서도 약간 더 끌리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면 누구의 편인지 정말 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리즈의 후반부에 있을 현대 과학 철학을 하면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 우리는 고대 그리스만큼이나 훌륭한 지식을 창조했던 장소인 고대 인도로 떠날 겁니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보다 훌륭했던 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예요. 고대 인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어떤 훌륭한 지식들이 창조되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과학 맛집의 민영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